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4월 17일 일요일 심플러 주말 영상 공유 드립니다. 관심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네, 건자재, 시멘트, 페인트, 가구, 인테리어. 그리고 강남 그린벨트 이슈가 지금 좀 한다, 안 한다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끝내는 건설 쪽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재차 한번 안내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뉴스입니다. 제가 어떠한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 이름만 보지 마시고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는지 최근 3개월 혹은 6개월 전의 뉴스까지 계속적으로 읽어봐라. 네. 생각나면 또 보고 또 메모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끝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래전 뉴스들 등한시하지 마시고 계속 추적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1월 5일자 뉴스이고요. 또 이런 말이 있었죠. 시멘트 값 계속 오른다. 예, 올해는 2천만 톤이 과부족 상태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은 뭐 이제 봄에 조금 이제 뭐 초기 공사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시작할 때 이번 한 해 가용 그 가능한 그 자재들이 얼마큼 있는지 원자재가 얼마큼 있는지 회사 내에서는 계속 책정하고 관리를 하겠죠. 네, 그리고 재고를 쌓아두기도 하고 재고가 부족하면 다시 수입을 어떤 라인을 확대해서 또 뭐 재고를 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네, 문제가 터졌잖아요. 1월 달에는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이슈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 뉴스를 보면 부족하다. 2천만 톤이나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 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시멘트 쪽이었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건설업계는 7천만 톤인데 시멘트업계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5천만 톤밖에 안 된다. 그러면 2천만 톤은 수입이 아니라 시멘트의 어떤 생산량을 캐파를 늘려야 되겠죠. 네, 그만큼 원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지금 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업계가 내놓는 상반된 수요 예측이 자칫 대규모 수급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 상태였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3개월, 4개월 지나서 4월 17일자 오늘자 뉴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를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뭐 당연히 다들 아시죠? 시멘트, 페인트 그리고 또 관련 어떤 그 지금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 설비 업체들뿐만 아니라 흔들리고 있다. 그러하죠. 예.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지금 골머리를 지금 안고 있는데 7년 만에 시멘트 가격이 25%나 급등한 상태이고 유연탄 가격은 4배나 지금 치솟고 있다. 그리고 4월 위기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수기 공사 중단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타이틀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좀 짧게 정리를 하면 자, 원자재가 대란이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건설업계가 힘들어하고 그러나 건설 성수기 봄이 왔는데 원자재가 급등을 하네요. 근데 어렵고 힘들다 말은 나오는데 뾰족한 지금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건자재가 적게 투입되는 4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건설 붐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본공사가 개시되는 6월에 들어서면 자재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또 재고는 계속 쌓아야 되니까 또 현장에서 계속 투입되는 건자재들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건설 원자재 대란 그리고 주요 공사 현장이 셧다운 상태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자재는 건설 자재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죠. 그래서 철근 대표적입니다. 시멘트, 페인트, 제지, 목재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완성이 되고 진입될 때 그리고 뭐 재건설, 재건축, 뭐 이런 어떤 뭐 리모델링 여러 말들이 있으면서 또 함께 봐야 될 것이 이사를 당연히 하게 되면 작은 의자, 작은 소파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주머니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뭔가 깔끔하게 깨끗한 것으로 나의만의 어떤 보금자리를 먼저 바꾸어 보자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또 이런 가구 인테리어의 시장에 계속적으로 훈풍을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종목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제가 차트 기반해서 또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좀 보자고요. 네, 좀 봅시다. 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전 잘 모르고요. 유연탄이 가장 난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만일 끝난다 하더라도 언제 바로 회복될지,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하기 힘들다. 네. 만일 5월 이후에도 유연탄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서 수급과 맞지 않으면 시멘트 생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내외 적이 문제인 만큼 산업 쪽에서 좀 정부에서 도와달라. 자, 이런 말을 좀 남겼습니다. 오늘자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패밀리분들은 제가 공유된 뉴스들 빼먹지 말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주세요. 그냥 타이틀만 보고 유연탄 오른다고? 시멘트? 고로 시멘트 사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린 공유들이 오늘 위메이드 공유드렸죠. 그리고 시멘트 어제부터 하나씩 제가 많이 공유들 안 드립니다. 그래서 공유드린 뉴스들은 꼭 필히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의 상황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말들을 또 마지막까지 남겨놓은지에 대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공부예요. 네, 끝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뉴스 잠깐 볼게요. 네. 자,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 4월 15일자 뉴스이고, 공사 현장이 200구 멈춘다. 이런 말이 있죠. 셧다운 계획.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좀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 신문사에서 기사를 좀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흐름들 끝까지 챙겨보시고, 어떠한 종목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봐야 되겠죠. 네. 셧다운. 자, 이 말도 좀 특이했어요. 전국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회원사들은 다음 주 초부터, 이번 주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현장 50여 곳에서 셧다운에 돌입한다고 결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 쪽에 분명 일을 하신 분도 피부로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갑을의 관계가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이다. 이전에 갑은 어디였어요? 건설사였죠? 네. 이게 갑질의 행포도 말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지만, 분위기를 보면 지금은, 네, 갑과 을이 바뀌어서,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사가 갑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참, 특이한 어떤 그런 시대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단기간일 수도 있고, 네, 그 중기, 장기로 어떠한 흐름이 다시 바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빠른 시기에 해결될 수 있는 그 뾰족한 어떤 해결책은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될지 한번 고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앞서 이제 공유드린 키워드 중에 그린벨트 쪽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단독 기사 났을 때 이제 패밀리 분들에겐 다 좀 미리 공유를 드렸어요. 장 시작 전에 공유를 드렸고 들리면서 제가 건자재 쪽, 네, 가구 쪽, 인테리어 쪽 그런 이전에 공략했던 종목들이 있으시면 끝까지 추적을 하고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강남 서초 그린벨트 푼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4월 14일 기사가 이제 저녁에 나왔죠. 네, 그래서 15일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침부터 관련 종목들이 좀 반짝반짝, 그 전날부터 좀 반짝반짝 했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하신 분은 비중 단가, 네, 평단가 낮추신 분도 있고 또 신규매수, 선매수 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가 또 바로 나왔어요. 예,
그 앞서 이제 매경에서 나온 기사가 나온 이후로 또 이런 조선비주에서는 인수위 경남권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 검토 사실 아니다라고도 언급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주가는 반영을 했고 종목들은 번쩍번쩍했고 그리고 동신건설 상한가 들어갔죠. 예,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종목도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일성건설도 중성건설주도 반짝반짝 했고요. 그리고 건자재 쪽, 그리고 건설 이제 필요한 그런 원자재 쪽도 함께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어떤 양봉의 연속적인 흐름이 만들어주고 있다. 예,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또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뉴스 어디 갔어? 진짜 찾다가 제가 이거 아닌데 지워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뭐 한다 안 한다 떼놓고 봐서 좀 쉴 만큼 쉴 만한 종목들이 이제 또 뭐 훈풍을 또 이제 재료 모멘텀을 안고 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서 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트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가 정말 뭐 양날의 칼인데 너무 차트를 맹신하다 보면 조금 뒤늦게 매매를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경향도 있고 좀 더 빨리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3박자, 4박자, 5박자, 뭐 박자가 맞는 어떤 확률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겠죠. 그럼 그 근거의 어떤 확률 기반적으로 좀 애매하다. 조금 지금은 선매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은 분명히 선매수예요. 그런데 비중을 막 확대를 해서 가겠구나라고 해서 올라갈 때 막 추격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었을 것 같고 맞죠? 예를 들면 지금 고르시멘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한번 뭐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니까 시멘트 쪽은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거래량 부서를 본다 하더라도 최대 거래량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또다시 여기를 넘어서는 거래량 그리고 여기 거래량의 절반 이상의 거래량을 보인 바가 없기 때문에 크게 세력이 이탈을 했다 뭔가 지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추적을 해서 모아가 보자. 네, 그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이 저는 뭐 기술적 분석에 가장 기본이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잘 염두해 주시고 실전 매매에서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뭐 첫 번째 정보 조금 말씀드릴게요. 고려현 시멘트가 대장주의 관점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양봉의 흐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내가 봐왔던 종목이었고 한번 수익을 거둬 종목이 한번 이렇게 17% 땡겨줄 때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이전 어떤 거래가 활발히 만들어진 그런 캔들의 어떤 밀집된 형국에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 가능한 이평선 기준으로 눌러줄 때 혹은 5일선 기준, 22선 기준 매매를 하되 장중 번쩍하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단타 매매로 수익을 익절하고 그 이후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다. 심플러의 방법이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게 맞고 없으신 분은 눌러줄 때 매수가 맞다.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음봉이 한두 개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은 겁내지 말고 눌러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네, 여기서 크게 익절을 챙기신 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멘트 쪽은 오늘 처음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설명드린 종목이에요. 네, 다들 아시죠? 주말 영상 시청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제가 주말마다 남겨드리는 그런 중요한 영상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네, 고려 시멘트를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3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을 쭉 단기로 매매하신 분들은 꽤 크게 수익을 챙겼던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그 했던 말이 2, 3일 전부터 이제 언급을 다시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점 도파는 나중에 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아닐 수가 있긴 한데 너무 이렇게 폭이 짧잖아요. 네, 여기의 폭보다 여기 어떤 폭이 짧기 때문에 좀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열어두고 봐서 올라갈 땐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내려줄 때만 매수를 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 비중은 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거의 50% 이상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 사고 싶으면 250만 원 밖에 베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는 한번 뭐 작은 금액이겠지만 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했던 종목이 성신양의 우가 있었고요. 시가총액이 14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언제든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필히 뭐다?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때 텔레그램에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익절을 챙기신 분이라고 하면 잘 하셨고요. 상한가 이후에 또 그 다음 날도 23%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선이죠. 네, 21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2, 3일 이내에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돌려준 종목. 그리고 최근에는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공략이 가능하다라고도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쭉 열어놓고 보면 이 종목은 월봉을 봤을 때 한번 크게 쳤던 가격대와 그리고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 2022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바로 돌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고 보세요. 네. 정말 큰 낙폭이 내려왔을 때 작은 금액이라도 큰 수익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재미난 종목입니다. 네. 산업 기반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건설 쪽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철근도 중요하겠지만 시멘트가 없으면 뭐 어떤 하나라도 없으면 이제 완성이 될 수 없겠지만, 시멘트 쪽은 또 뿌리가 깊은 성신양해라는 종목이 있는데, 성신양해우가 조금 특별하다, 특징이 어떤 세력 패턴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갑자기 올라갔다 또 갑자기 내려와요. 예, 이런 종목들 또 관심 가지면 좋은데, 또 비용이란다, 금액이 많은 비중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구나라고 보시면서 관심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직장인분들은 너무 번쩍번쩍한 거 보시면 안 되겠죠? 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신양이처럼 좀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번쩍하는 이런 종목은 또 관심권에 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기로 우상향의 어떤 기조가 크게 흔들린 바 없이 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또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이내로 조정 이후에 재차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고, 그런 확인을 직접 하시고요. 21선이 이게 상승 추세 돌아갈 때 그때 또 비중을 확대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또 언급을 드립니다. 추세 하단선은 뭐죠? 네, 매수고 그 다음에 배우신 대로 해보세요. 추세 상단은 매도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페인트란다, 시멘트 쪽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페인트는 뭘 봐야 될까요? 예, 페인트는 노르페인트 제가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익절 챙기신 분들은 챙기고 다시 재매수 놓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부분이에요. 다시 번쩍하면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광 페인트 쪽도 함께 열어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들어가신 분 익절 다시 재매수 익절. 분할 익절이죠. 이날 너무 급격하게 시가가 만들어지면서 좀 약세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크게 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이렇게 불화살을 좀 땡기지 않을까. 그럴 때 분할 익절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끝까지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제가 좀 언급드렸던 종목이었죠. 네, 건자재 안에서 이제 그 목재 혹은 가구, 인테리어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덕신 하우징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조금 이제 뭐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올라간 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이제 그런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앞서 제가 공유드린 뭐 그린벨트 뭐 사실 아니다. 뭐 그런데 그린벨트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향후 이제 신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그 중요 정책들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원자력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지금 라인을 타고 있는 게 또 건설 쪽이고, 250만 호 주택 건설, 그 다음에 수도권 안에서 또 다른 뭔가 해보겠다. 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너무 큰 혼란, 어떤 토지의 어떤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좀 부채 해지를 한번 했다가 아이고 다시 부채를 버려버린 듯한 그런 액션을 했는데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볼 가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언급드리면 덕신 하우징. 최근에 어떤 흐름은 캔들의 어떤 지금 여기가 지금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대 매물대 여기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에 가추세를 만들어 보면, 이전의 저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평선들이 뭐 단기든 중기든 크게 꼬이는 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재차 공략권이 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매매를 이어갔던 분이라고 하면 눌러줄 때 추가 매수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재뉴스 한방의 시가가 뭐 13% 그리고 갑자기 17%가 급등을 하는 종목이고요. 또 이날도 16%까지 올라가고 이날도 뭐 8% 이상까지 한 번씩 급반등을 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끝났다라고 전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재료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 약간 좀 200일로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최대 매물대 안에 갇혀서 지금 횡보 등락을 하는 시장 장세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그린 그런 가추세죠. 네. 가추세 근접에서는 혹은 121선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번쩍하면 바로 익절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언급드린 종목이 OI. 네, 오하임 INT라는 종목도 좀 개별성이 강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또 낮은 종목은, 1000억대 미만이죠. 그냥 점 상한가 가요, 이렇게. 점으로 가죠. 예, 점 상한가. 그리고 급등 땡겼다가 급락, 급등 급락,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가격 조정 충분히 거치고, 기간 조정 거치고, 그냥 세력이 땡겨주는 종목. 여기에서 끝날까요? 이 종목이? 길게 볼까요? 네. 길게 봅시다.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인데, 네. 오래전에 점 상한까지 나왔던 종목이었고, 저점을 충분히 다적는 상황에서, 세력들은 자기들만의, 멀티플이 있다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OIM INT는 세력 패턴 종목이 맞아요. 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거래량 큰 변화가 만들어진 종목은 100% 세력 종목입니다. 그죠? 배우신 대로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어떻게? 예. 급등할 때 사면 안 되겠죠? 네, 급등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래가 없이 다시 한번 눌러주면 사면 좋지 않을까? 예, 눌러줄 때 사면 어떻게 돼요? 5일선 이탈하고 눌러줄 때 샀으면 수익이죠. 맞죠? 네,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언급드렸기에 제가 직접 매매했던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는 분들은 수익을 챙겼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눌러줬을 때 끝났구나라고 관심 종목에서 버린 분들은 다시 수익을 못 챙겨요. 네. 아무리 이때 매매하면 끝나고 뭐 어떻게 해요? 끝났어. 버려. 나의 종목이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2022년도 제가 끝까지 챙겨봐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종이라고. 그러면 눌러주면 이놈이 거의 뭐 XX 하면서 끝났구나라고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관심을 좀 가져볼까, 좀 물렸는데 평단가를 낮춰볼까, 이런 분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 추적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좀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급등할 때는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고, 자, 한국 가구는 또 잘 갔죠? 7%대 그냥 위에 꼬리 없이 장 마감까지 땡겨졌는데, 제가 최근에 또 그 패밀리 영상에는 언급드렸어요. 장 마감에 갑자기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은 따라가지 말라고. 시간에 지금 2.2%대 하락을 했죠.
네, 실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애들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00억대 종목이고 실적도 점차 좋아지는 종목, 재료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함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참 저는 그냥 보내줬지만 다른 종목을 좀 봤지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왜냐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모든 종목을 컨트롤할 수 없겠죠.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7,000원대, 7,200원대 이때 다시 재차 5일선 터치할 때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급등하기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여기 추세 그어놓고 추세 이탈되면 전량 매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혹은 5일선 기준으로 매수하신 분은 재차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한국가구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 NX도 괜찮아요. 네, NX도 흐름을 같이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NX는 제가 오래전에 이때 지금 이때였나 제가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 공유드렸던 종목이었고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눌러줄 때 다시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또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종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래서 같은 섹터에 있는데 제가 너무 또 무분별하게 언급드린 거는 맞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입장에서 이제 애청자분들 입장에서 이전에 NX 공략했어, 수익을 많이 냈어,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이제 그 전부터 가져야 되겠죠. 놓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좀 더 손발 빠르게 뭔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 심플러 후원의 성격도 있겠지만, 네, 패밀리 한번 이용해 보세요. 진짜. 네, 아직 많은 분들도 지금 긴가민가 하시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전체 영상으로 일부러 뭐 조금이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중에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 무림 SP, 예, 이러한 상세하게 내용을 저 패밀리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종목이었는데, 다 같이 조금 힘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이었고, 하루 이틀 이내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무림 SP.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좀 설명드린 것 같고요. 네, 그죠? 이때 설명을 드렸고, 급등을 하면 익절하시면 되잖아요. 네. 장중 18%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익절, 시가의 매도, 시가 이상 매도, 전량 매도 관점. 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주면 흐름을 보시고 너무 급격하게 21선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선매수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눌러줄 때만 좀 관심을 다시 재차 가질 필요는 있겠다. 예, 그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무림 SP 공략하신 분들은 좋아요 그거 한번 남겨주시고, 여기 다들 아시죠 이제? 네, 이거 클릭하시면 되잖아요. 네, 클릭하셔가지고 한 달,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용해 보시고 1, 2주 이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입,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이제 24,000원 금액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한 기간만큼 빼고 차액을 다시 전액, 제가 환불해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시스템이 그렇게 있지 않고 유튜브, 네, 이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네. 자, 남는 하루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제가 어제 하루 영상을 좀 쉬었더니 좀 말이 꼬이네요. 발음도 안 되고 이해해 주시고, 또 30분이 좀 이렇게 육바가 좀 길다라는 생각의 종목은 항상 1.25배속으로 빨리 시청을 해 주시되, 내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중에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심플러가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으면 관심권에 두자.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정을 보일 때, 눌러줄 때 겁내지 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자. 네, 그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들 힘내시고요. 네,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중요 시점에 또 계속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저도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300개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영상 안 올립니다, 진짜. 네, 꼭 300개는 맞추어서
예,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은 좀 귀찮으시죠? 예, 엄지척 하나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